우리가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권력은 우리가 바라보는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외관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손혜원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손혜원과 문정권은 특히 문제인 부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그런데 손혜원이 목포에 투기를 낸 게 드러났고 손혜원은 투기한 게 아니고 목포를 도우려고 했고 자신이 비실명으로 산 게 없다. 각자 자기가 관계 있는 박물관이고 뭐고 자기들이 알아서 샀다. 조카도 자기가 알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손혜원을 마지 못해서 한번 왔다 갔다고 6월 3일 날 왔다 갔다고 6월 5일 날 발표하는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손혜원은 언제 부르냐고 엄청 떠들었죠. 손혜원 주변에 있는 동생이나 이런 사람은 수시로 불러서 조서 없이도 이렇게 조사하면서 손혜원은 안 부르고 압수수색 안 한다니까 압수하고 또 손혜원 동생만 불러줬겠어 왜 부르냐 하니 안 부르고 참 웃기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혜원은 안 부르냐고 목이 터져라 외치니 이제사 손혜원을 불구속 기소한다 했는데요. 그런데 뉘앙스가 약간 묘합니다. 자, 그런데 손혜원은 자기는 선의로 목포 과거에 일제시대 때 그 유산들이 있던 거리를 정부가 지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목포를 돕기 위해 선의로 샀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검찰 판단의 핵심은 손혜원이 목포 개발 정보를 받아서 21채를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26필지를 포함한 14억 원어치를 샀고 두 채는 조카 명의로 차명 거래가 맞다 했고 또 손혜원의 보좌관은 또 보좌관대로 이런 기밀을 누설을 했다는 겁니다. 손혜원은 목포 개발 정보라는 보안 문서가 있었지만은 자기가 안 읽었다 해봤자 결과가 산 거면 그거는 재판 가서 안 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안 문서를 받았지만은 자기는 안 받고 보좌관은 받았다고 12페이지짜리에 황당한 반박문을 했고 과거에는 부동산 투기한 게 맞다면 다 기부하고 죄를 인정하겠다 해놓고 이제 재판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의혹 초기에는 모함이고 인격 말살이다. 투기라면 목숨을 걸겠다. 전 재산을 내놓을 거다며 목포를 돕기 위해 했다고 또 목포의 시민들 우매한 시민들을 선동해서 마치 손혜원이 이기는 듯 여론을 잡는 듯 했습니다. 손혜원이 탈당 기자에게는 검찰 수사에서 0.001%라도 문제가 나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했고 문화적 안목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내용은 그렇지가 않게 돼버린 겁니다. 밝힌 투기 의혹은 목포 도시재생 상세 계획을 넘겨받은 뒤에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비공개 보안 자료인 목포시의 구도심 재생사업 계획안을 미리 입수했고 조카 명의로 건물 2채, 토지 3필지 매입, 남편이 이사장인 재단 명의로 건물 19채, 토지 23필지를 이렇게 매입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 부분은 1년 4개월 사이에 시세가 2배 올랐고 그 다음에 창성장에 이 조카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부분과 관련해 군 복무 중인 조카 명의로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했어요. 조카 명의로 샀다라는 창성장은 검찰이 손혜원의 것이다. 그리고 사고 난 뒤에 리모델링으로 해서 고급 숙박시설로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손혜원 돈으로 매매하고 수리한 게 확인되었고 건물 2척의 세금 출처도 손혜원 돈이다.
다 지금 그간에 놓은 이야기들이 다 맞았던 거죠. 조카의 정려 뒤에 도움을 줬다라는 말도 지금 뻥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손혜원의 보좌관도 대외비 정보를 활용해서 딸 명의로 창성장 건물을 함께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건물 4채를 매입하도록 했다 해서 그 여자 보좌관, 도시재생사업의 전문가라는 보좌관과 또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 쉼터 운영자, 이 사람도 자기가 많이 샀다잖아요. 그 사람도 같이 불구속 기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검찰 수사의 하나 의문은 대한민국의 어떤 보좌관이 자기 의원하고 같이 공동명의로 창성장을 보좌관 딸하고 손혜원이 조카가 공동으로 사요.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공동이 아니라 이것도 손혜원 걸 가능성이 많은데 검찰이 그냥 이까지는 밝히지 않고 넘어갔는데 보좌관이 나중에 어디까지 이걸 사실이라고 이제 인정할지 그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검찰은 투기라는 말을 손혜원을 의식해서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지만은 명백하게 투기임이 인정된 내용들이 지금 불구속 기소한 내용들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간 손혜원이 악성 프레임으로 모함을 하고 투기로 매도한다고 난리를 치고 얼마 전까지도 저 같은 보수 유튜버들에게 뭐 압박을 했던 걸로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참 이 사람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사 목포 시민들이 손혜원이 그럴 줄 알았다는 게 이런답니다. 시민이라는 게 시민의식이 있어야 시민이죠. 그 손혜원 편들고 나선 사람들은 다 뭡니까? 자, 그래서 목포가 잘 살게 됐는지 다시 가보니까 한동안 북적이던 근대 역사 문화 거리가 이제는 오가는 사람도 없이 다시 한가해져서 발길이 뚝 끊겼고 문화공간 재생 사업도 사실상 중단이 되었고 부동산은 가격만 급등해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이 거래 절벽인 상태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하는 소리가 내 그럴 줄 알았단께 투기지 왜 투기가 아니여 다 자기 달대자고 돈 쏘아 다 부은 거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목포 발전을 위한다는 것은 뻔한 거짓부릉이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몇 달 만에 벌써 입증됐다. 시청에서 정보 빼돌려서 사들인 부동산은 결국 손혜원 배만 불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손혜원이 낡은 지역에 부동산을 사서 그래도 뭐 시끌벅적한 지역으로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던 사람들은 다 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말을 다 하지 않고 검찰 말이 사실이라면 손혜원을 신뢰할 수 없을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웃기는 것은 보좌관이라는 여자도 4억 9,400만 원어치의 부동산을 정보를 보고 샀고 또 손혜원에게 이런 지역의 부동산을 소개해주는 역할로 나섰던 그 지역 유지라는 정모 씨도 절도 혐의로 구속됐는데 왜 절도인가 하니 이 정모라는 여자가 손혜원이 목포로부터 자료를 목포시로부터 넘겨받을 때 이 자료를 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2017년 3월에 한 간담회에서 알게 됐는데 손이 처음에는 정을 통해서 부동산을 샀는데 2017년 5월 11월에 이 보안자료, 목포시의 개발계획 자료를 훔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돈으로 땅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훔쳤느냐? 손혜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들과 사진을 찍는 사이에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 손혜원은 그 정 씨가 자료를 챙기는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의 행태가 더 웃기는데요. 손혜원이는 우리 당도 아닌데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잘못했으면요, 잘못한 걸 인정을 좀 하는 맛이 있어야지. 이렇게 뻔뻔해서야 되겠습니까? 손혜원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목포시가 그걸 신청할 수 있게 돕겠다고 2017년 5월 12일,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이틀 뒤 손혜원이가 한창 끝발이 있을 때 목포시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포시장을 만난 다음에 6일 뒤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시 내부 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 만든 자료라고 합니다. 이 자료에는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예상 추진 구역이 전부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손혜원은 2017년 9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설명회를 열려면 자료가 필요하다며 목포시청이 국토부에 제출할 최종 계획안을 또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입수한 이 두 자료가 일반인이 볼 수 없는 보안 자료였고 사업 예상 지역의 행정구역까지 지도에 함께 자세히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목포시는 이를 공개해라는 주민의 정보 공개 요청 청구에 대해 비공개를 하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자, 손혜원은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1년 8개월에 걸쳐서 보안 자료에 표시된 구역 안에 있는 건물 19채와 토지 23필지를 재단과 지인들이 매입하게 했다는 겁니다. 매입 가격만 14억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건물이 지금 두 채고 토지가 16필지인 손혜원 남편 명의로 했고, 남편이 그 문화재단이죠. 크로스 포인트요. 그리고 손혜원이 건물 세 채를 가계약하고 대금을 치른 뒤 지인한테 이를 사들이게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안 내서 그렇지 내게 되면 손혜원이 것일 가능성이 크죠. 검찰은 매입해야 될 부동산의 위치까지 지인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줬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 내용을 같이 확인한 보좌관도 결국은 딸 명의로 이 구도심 부동산을 사들이고 남편하고 지인에게도 정보를 알려서 부동산을 사도록 하고, 이를 훔친 그 정모십니까? 그 사람도 이 지역의 부동산을 돈을 끌어다가 사들이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월세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30년 하던 가게를 접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민심이 지금 구도심에 흉흉해졌고, 치솟는 집값이 지금 검찰 자료로 2배 올랐다잖아요. 이게 올랐냐 안 올랐냐 시비가 많았지요. 올랐잖아요. 결국은 원주민들이 다 쫓겨나고, 이제 검찰이 1월 달에 수사한 뒤부터 부동산 거래도 끊겼죠. 왜? 손혜원 뒤지다가 자기들도 잡힐까봐 누가 사러 오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손혜원과 찍은 사진까지도 다 지웠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문재인, 김정숙은 손혜원을 버린 걸까요? 있는 대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겠지만은 어쨌거나 전부는 아니라도 부동산 투기라는 부분에서 손혜원을 기소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검찰을 통해서 수사 진행 사항을 받아봤을 건데, 문재인 부부가 검찰한테 듣기로는 이게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이걸 아니다라고 뭉개고 가기에는 너무나 증거가 많다,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다시 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부부는 이제 손혜원을 처음에는 좀 탈당해 갖고 있으라, 그리고
정리되고 나면 우리가 잘 도와줄게, 또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손혜원이 탈당할 때 당의 사무총장이 옆에 서 있었어요. 깍듯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입니까? 원내대표관네. 그런데 손혜원은 지금까지 무엇을 몰란 거죠. 자기가 문재인 부부하고의 관계라면 자기를 누가 건드리겠냐 생각을 하지만, 권력이라는 것은 냉철하게 짐이 된다고 싶으면 정리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권력의 냉철한 원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저 수모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쪽에서도 지금 손혜원이 참 부담스럽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게 얼마나 많겠냐 하는 걸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원래 1인자들은 2인자가 설치는 꼴을 못 봐요. 그런 측면에서 참 최순실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손혜원하고 뭐 최순실이라 부르냐, 손갑순이라 안 부르냐, 그런 지리멸렬한 이야기를 갖고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손혜원은 문재인 부부에 의해 지금 정리가 된 상태다. 그리고 문 부부는 정차적으로 손혜원을 끊어갈 거다. 자, 이러면 이제 손혜원이 앞으로 저렇게 큰 소리를 칠 때는 절대로 자기를 못 건드릴 거라는 나름 확신이 있지 않았겠어요? 얼마 전까지도 보수 유튜버들이 저 동생을 출연시켜서 뭐 후원금을 모집하니 어쩌니 했다고 막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안 둔다. 그럼 뭐라고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뉘앙스로 떠들었다. 그런데 손혜원이 지금 상황 판단을 굉장히 미스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사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문다의 남편이죠. 자, 이 곽상도 의원 쪽에서 지금 이스타항공 지금 오나 하는 사람이 정부 공공기관 이사장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스타항공을 했는데 문재인 사위와 딸이 손자를 데리고 태국으로 이주할 때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하려고 하는 태국 항공사에 취업을 했다. 그래서 이스타항공에서 도와준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지난 1월 달에 나왔지요. 그런데 이때 이메일 한 통으로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회사를 한 달도 다니지 않고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때 그런 말을 했잖아요. 문재인 사위가 태국으로 국제학교 보낼 정도로 간다면 이게 돈이 없어서 간 것도 아닐 거고, 결국은 그 취업이라는 거는 무슨 현지에 이주하는데 필요한 절차 때문에 취업한 모양으로 요건을 갖추려고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 취업으로 의심된다고 확연히 주장을 했고, 청와대는 악의적 모독을 하지 마라, 법적 대처를 하겠다, 확인 중이다, 불법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국에서 타이 이스타제트, 그러니까 이것도 이스타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3주만 근무했는데 애가 국제학교에 태국에서 다니려면 아버지가 어디 직장이 태국에 있다라는 취업 증명서가 필요해서, 그래서 증명용으로 했다. 그래서 부모가 현지에 고급 주택을 임차하고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지 취업 비자나 취업 증명서가 필수 요건이다. 자, 그래서 지금 형식적으로 취업을 했다고 좀 달아주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측근들 중에 태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지금 찾으니 이스타항공의 이상직이 나왔고, 그쪽에서 도와서 합작으로 일을 같이 하는 그런 회사에다가 부탁을 해서 이름만 회사로 직원으로 좀 올려달라 하지 않았나. 지금 이상직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청와대는 딸 부부의 태국 이주가 현 경제 상황이나 자녀 교육 목적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해명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이 채용 특혜에 관한 곽상도의 지적이 사실관계보다 의혹을 계속 이야기하는 수준인데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 중에 있다며
그러면 곽이 이야기한 말이 사실일 경우에는 청와대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이스타 항공에서 적을 올려놓았는지 일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청와대 실력으로 30분이면 아니 5분이면 가능할 건데 계속 지연된다라고 하며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곽 의원이 이야기한 게 사실과 달리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닌가 추측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근무한 사실은 있냐 하니 모른다 했다는 겁니다. 1월 29일 날 김의겸이 동작동에 상가 샀다가 쫓겨난 김의겸이가 밝힌 입장은 이거하고 달랐어요. 그때도 사이가 이상직 의원과 관계가 있는 태국의 항공사에 취업을 했다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미 국회 운영위에서 2018년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 부동산 정려 매매 과정 해외 처리와 관련해서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현 경제 상황이나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해외 이주한 게 아님을 밝힌다. 이렇게 말하며 곽상도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청와대는요, 사이 문제,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이를 있던 회사를 도와준 이 한국의 벤처 자금을 많이 지원받은 창투, K름 벤처서 이런 회사에서 의혹이 전혀 없다. 사이하고 관계에서 깨끗하다고 하고 공정하게 받았다면 그 회사에서 받은 733억을 어떤 벤처 회사에 투자해 줬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밝히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고 고소하겠다 말만 하고 중요한 것은 실제 국민 앞에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 안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청와대가 딸 부부가 왜 이주했는지를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토리게임즈와 관련된 의혹도 밝히고 우리들 병원에 입원할 당시도 밝히고 또 의료보험 연체도 밝히고 이러면 끝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의혹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밝힐 수 없으니까 못 밝히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청와대 이 문제를 언제까지 덮고 갈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